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인업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사인업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 포트의 in 디렉토리 안에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 서비스의 실질적인 그 구현체를 작성을 해 볼게요. 여기에 사인업 서비스 구현체는 implementation을 줄여서 impl이라 쓰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체는 클래스로 사인업 서비스고, 이제 이 구현체는 사인업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거든요. 사인업 서비스. 보통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현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많지 않고 이렇게 1대1 대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터페이스와 그 구현체가 1대1 대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뒤에 imp를 붙여서 저는 구별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명사로 내세웠던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들, 각 내용들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 인자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매팅 룰에 의해서 빨간 줄이 뜨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럼 일단 send us number 부분을 구현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로직이 필요할까요? 일단 휴대폰 번호를 이 커맨드를 통해서 받죠. 그러면 해당 휴대폰 번호로 인증 문자를 보내줘야 합니다. 인증번호가 담긴 를 보내준다. 그럼 그 전에 일단 인증번호를 생성을 해야겠죠.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난 후에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해당 인증번호를 받은 사용자가 서버로 인증번호를 제출했을 때 맞는지 맞춰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인증번호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네, 저장한다. 이 정도면 이제 이 메소드 역할은 다 구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인증번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 인증번호 기록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제 관련된 엔티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 정보를 저장하려면 결국 어딘가에 나중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도메인 엔티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여기에 도메인에 제가 엔티티라고 디렉토리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럼 이 인증번호를 전송한 기록이겠죠? 전송 기록을 한번 오스 넘버 히스토리 정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오스 넘버 히스토리, 네,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뭐 엔티티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클래스 오스 넘버 히스토리, 여기에는 어떤 필드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해당 폰 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냈던 어스 넘버가 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는 도메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필드들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전송이 됐는지 이 부분이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스트링으로 해주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일단 어스 넘버 히스토리라고 하는 도메인 엔티티를 만들었고, 일단 인증번호를 생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클래스도 별도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아주 많은 기능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 어스 넘버 히스토리랑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여기 아예 스테이틱 메소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틱 메소드로
create OS number라고 하고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넘버를 리턴을 해줘야 되고, 네, 인증번호의 관련 규칙은 이제 임의의 4자리 숫자였죠. 네, 그러면 이렇게 mass.random 값이 있고, 여기에 그럼 4자리 숫자니까 최대는 10,000 미만 그리고 1000 이상이 돼야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10,000 빼기 1000 그리고 플러스 1000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자리 숫자가 완성이 될 거예요. 네, 이 앞에 flow를 붙여서 내림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만은 이제 만이라고 나타내기보다는 정확히는 곱하기 10의 4승이죠. 이 4가 결국 인증번호의 4자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리턴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4라는 이 값을 그대로 둬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약간 숫자값 같은 것들은 이제 폴리시라고 해서 별도로 정의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메인에 폴리시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사인업 관련된 폴리시라고 해서 사인업 폴리시라고 해둔 다음에 이넘 사인업 폴리시, 이넘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s number length 4로 해두고 이렇게 해둔 다음에 이 부분을 사인업 폴리시의 number length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의 값만 여기서 바꿔주면 좀 더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좀 선호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스테이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클래스명만으로 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문을 일단 생성을 할게요. source number 스토리에 create source number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우리가 딸랑 문자만 이제 인증번호만 딱 보내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소개팅 앱 이름 어디입니다. 인증번호는 무엇입니다 라고 써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문장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osphrase라고 해서 한번 여기 그것도 추가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osphraise. 이제 이 부분은 os 넘버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여기에 뭘 해주냐면 안녕하세요 포리시입니다. 인증번호는 os 넘버입니다 라고 리턴을 해줄게요. 네, os 넘버가 넘버 타입이죠. 여기서 osphrase라고 해서 os 넘버 스토리에 create osphrase라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os 넘버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낼 문자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내줄 부분이 필요한데, 이 보내주는 건 외부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보내주는 어떤 어댑터가 필요할 거고, 그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용새가 필요할 텐데,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포트의 아웃 부분을 정의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포트에 이전엔 in을 우리가 작성해 봤다면 이제 아웃 부분을 작성해 볼게요. 아웃 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sender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딘가로
뭔가 요청을 보내는 이런 것들을 샌더라고 정의를 해보고, 여기에 이제 us praise sender, 조금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us number sender라고 할게요. face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 여기서 어떤 메소드들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send us praise 라고 했을 때 폰 넘버 그리고 us praise 라고 할게요. 네. 따로 리턴 값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send us praise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커맨드나 쿼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별도의 객체화를 해도 괜찮지만 일단 아웃고잉 포트를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한 필드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별도로 따로 정리해 줄 필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별도로 이제 제가 커맨드나 쿼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어떤 입력 값의 유효성을 또 검증하려는 로직을 넣을 수 있기도 때문에 넣은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인자값을 명세에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us number sender라는 걸 이 사인업 서비스 구현체에서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가 있고 us number sender라는 걸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 이 구현체를 나중에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기술로 넣어줄 거고, 일단 우리 명세에 맞게 사용만 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us number sender에 send praise 하고 여기에 폰 넘버가 드디어 필요해졌죠. 그러면 이제 커맨드, 여기서 커맨드 점 폰 넘버라고 되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컨스트 이런 식으로 가져올게요. 안에 가져오고, 그리고 폰 넘버 그리고 us praise. 네. 절차를 잘못 썼네요. 네. 이 부분까지는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await 해줘야겠죠. 네. 이 부분은 async 붙여줘야 하고요. 다른 부분도 다 async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해당 인증번호 전송기를 우리가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어댑터가 또 필요하네요. 이렇게 어떤 도메인 엔티티를 저장하려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레포지터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웃 부분에 또 새롭게 정의를 해볼게요. 아웃 부분에 레포지토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os number history 점 repository interface. 잠시만요. face.ts. 네. 자, 여기는 일단 우리가 us number history를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게요. 만들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장된 이 us number history를 저장하고 나서
저장된 어스넘버 히스토리를 돌려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 구현체는 우리가 나중에 어댑터를 만들 때 작성하게 되겠죠. 우리 일단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해보면 일단 그럼 인증번호 도메인 엔티티를 생성을 해야겠죠. 어스넘버 히스토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히스토리를 우리가 맨 앞에 폰 넘버 넣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어스 넘버 넣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이제 센트 햇이라고 해서 지금 인증번호 전송된 그 시간 이제 날짜를 정해 넣어주는 건데 일단 new date라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끝내볼게요. 왜 빨간 줄 떴을까요? 아, 네, 제가 이 부분을 스트링이라고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뒀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네, 여기서 넘버라고 다시 바꿀게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레포지토리도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스 넘버 히스토리 레포지토리 어스 넘버 히스토리 레포지토리가 있죠. 그럼 얘를 사용해서 어스 넘버 레포지토리에 save 어스 넘버 히스토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잠깐 다시 로직을 볼게요. 우리가 입력값으로부터 폰 넘버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어스 넘버 히스토리에 create 어스 넘버라는 로직을 작성해서 이미의 4자릿수의 인증번호를 만들었고 그 다음 이 인증번호를 집어넣어서 이런 어스프레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어스프레이스를 보냈고 어스넘버 샌더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건 인터페이스만 일단 만든 거죠. 그런 다음 어스넘버 히스토리를 도메인 엔티티를 만들어서 이걸 세이브 했습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persistent layer에 넣었다, 영석화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도메인 엔티티는 결국에 어딘가에 구체 기술에 의해서 저장되어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persistence라고 하고 보통 persistence를 담당하는 어떤 객체나 클래스 이름을 레포지토리라고 합니다. 네, persistence를 담당하는 거를 보통 레포지토리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브 코딩 하는 건 이제 이 메소드에서만 그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미리 다 코드를 작성해 두고 하나하나씩 로직을 설명해 준 정도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인포트는 우리가 예전에 정의를 했었고 아웃포트를 단순히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구현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명세를 설정만 해두고 우리는 좀 더 도메인 로직, 우리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